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통찰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관계를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겸손의 기술,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자랑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고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 말이 필요한가, 진실한가, 그리고 친절한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바로 이런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랑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낳거나 인간관계에 독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자랑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재산과 수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고급 차를 샀다거나 큰 집을 마련했다거나 연봉이 올랐다거나 하지만 이러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에 관한 대화는 사람들 사이의 비교의식을 자극하고 우정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옛말에 가진 자의 겸손이 진정한 품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과 수입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운이나 환경의 영향도 큽니다.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조용히 누리되 그것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도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과시를 하지 않죠. 여러분도 경제적 성취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히 여기고 조용히 누리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들의 비밀이나 사생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신뢰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가끔 우리는 나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일종의 권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 씨의 비밀을 알고 있어라며 은근히 자랑하죠. 하지만 이는 그 비밀을 말한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3개의 채로 걸러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라고 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자랑하는 것은 이 3가지 기준 모두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아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 관계의 기반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자랑거리로 삼아 순간의 만족을 얻기보다는
평생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자나 연인과의 사생활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순간과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죠.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런 사적인 내용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애 경험이나 성적인 내용을 친구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는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에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사적인 순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순간 그 관계의 신성함은 훼손됩니다. 물론 친한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파트너가 알아도 괜찮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생활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가슴 깊이 간직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그 사람이 평소에 자신감 넘치거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욱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담이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도 알지? 누구 씨가 사실은 이라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폭로하듯 말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도 낮추는 일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 어렵거늘 하물며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실수를 비웃거나 자랑거리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종종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한번 손상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잊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인맥입니다. 나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라거나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인맥과 영향력은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가치보다는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너는 그런 연줄이 없으니 나보다 못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죠. 진정한 영향력은 말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볼 것입니다. 인맥이나 영향력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자랑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3초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줄어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넷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대화에서 말하기보다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불필요한 자랑을 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은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강점을 과도하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불필요한 자랑의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자랑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절제와 지혜입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침묵의 미덕을 배워보세요. 또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랑이 가득한 대화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대화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이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성취나 행복을 다른 사람과 전혀 나눌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자랑과 나눔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자랑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나눔은 기쁨이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죠. 이 2가지는 의도와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은 나 봐라고 말하지만 나눔은 우리 함께 봐라고 말합니다. 자랑은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 하지만 나눔은 연결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 합니다. 자랑은 일방적이지만 나눔은 상호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 드디어 과장 됐어. 부럽지? 월급도 많이 올랐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반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나누고 싶어. 열심히 준비했던 승진이 드디어 됐어. 앞으로 더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나눔에 가깝죠.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나누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나누느냐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나눈다면
그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좋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나 권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칭찬했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평범한 출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죠.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그는 항상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킬 만큼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옥살이 끝에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지만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한 후 물러났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성취나 권력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자랑의 유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수에 집착하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이고 과시적인 콘텐츠를 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콘텐츠의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감사와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의 성취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겨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더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한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마침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